자, 식물성 음양론은 어떤 거냐? 자, 식물성에도 양과 음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음 속에는 태음과 뭐가 있었죠? 소양이 있었죠. 이건 또 양과 음이잖아요. 그러면 식물성에는 뭐가 음이고 뭐가 양이 돼? 큰 틀에서 보면 음이지만 이 속에도 강론으로 들어가면 양과 음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식물성 식품, 우리는 주로 이걸 갖고 지금까지 살아왔죠. 이것 가지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설명을 좀 보충 설명을 붙이자 그러면 동물성 식품은 양이니까 음양의 조화를 이루려면 추운 지방 사는 사람이 먹어야 해요? 따뜻한 지방 사람이 먹어야 돼요? 추운 지방 사람이 먹어야 되죠. 그러니까 주로 육식, 동물성을 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소련, 동부, 유럽, 에스키모 이렇게 다 한대 지방 사는 사람들은 주식이 뭐예요? 육식이죠. 그러잖아요. 자, 우리는 사는 데가 어디예요? 온대 지방이잖아요. 그러니까 온대 지방이 따뜻한 양의 지방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주로 뭘 갖고 살았어요? 음인 식물성을 갖고 살아서 음양이 무엇을 이뤘어? 조화를 이뤘죠. 음양이 조화를 이룬 거잖아요. 이게 따뜻한 지방에 사는 우리들은 음인 식물성 식품을 먹어야 음양이 조화가 되는 거고, 양인 추운 지방에 사는 북쪽에 사는 사람들은 양인 동물성을 먹어야 음양의 조화를 이뤄서 추위를 이길 수 있는 거죠. 자, 이거는 자연입니까? 아닙니까? 자연의 이치죠? 이것을 거스리면 어떻게 돼요? 자연을 거스르는 거죠?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역천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온대지방에 살면서 과거에 서양 사람들 흉내를 내서 뭐 칼로리를 하루에 뭐 2,400을 먹어야 된다, 뭐 2,000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학교에서 서양 영양학을 배우다 보니까 정말 그렇게 먹는 것이 과학적으로 맞는 걸로 생각하고 먹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우리는 열량이 넘쳐버리죠. 그것이 병으로 나타난 거죠. 그것이 당뇨고, 그것이 고혈압일 수 있고, 그것이 암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자연의 이치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의 이치를 따르는 것은 순천하는 거죠. 하늘의 이치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도 거스릴 수 없다는 거죠. 이거는 내가 아무리 건강하기를 바라고 기도를 하고 빌어도 내가 이 식생활을 이 자연의 이치에 맞지 않게 한다는 것은 자연의 하늘의 죄를 짓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그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못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들이 자연의 이치가 뭐냐, 이게 순천이 뭐냐 이거야. 자, 종교적으로 하느님 말씀대로 하고 부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뭐냐는 거죠. 생활 속에서 보면 바로 자연의 이치를 따라가는 것이다. 자, 그렇죠.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식물성 식품을 주로 해왔어요. 그러면 식물성 식품을 구체적으로 두 가지 음양으로 나누려면 뭐가 뭘로? 곡식과 뭘로? 채소죠. 그래서 곡식은 주로 뭘 만들어요? 자, 우리가 밥상을 받게 되면 밥하고 뭐가 나왔어? 반찬이 나오지. 밥은 곡식으로 짓고 반찬은 주로 채소로 만들었죠. 뭐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크게 보면, 자, 그러면 곡식 중에도 양과 음이 있을 수 있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곡식 중에는 뭐가 뭐냐? 우리가 가장 흔하게 먹었던 주식 두 가지만 대라면 쌀하고 보리였죠. 자, 쌀은 뭐예요? 쌀은 양이에요. 보리는 음이다. 자, 그러면 쌀은 왜 양이냐? 논리적으로 한번 우선 볼게요. 쌀은 초여름에 보내기를 해서 가장 뜨거운 삼복더위를 거쳐가지고 추워지려고 하는 가을에 생산이 돼서 추운 겨울에 먹게 돼 있죠. 생산을 가을에 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쌀은 그 뜨거운 여름에 삼복더위에 가장 폭염이 내리칠 때 자라고 익어가요. 그러면 이거는 어떤 기온을 가질까요? 뜨거운 양의 기온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잖아요, 이게. 그리고 이것이 가을에 생산이 되면 겨울에 먹게 되는데, 추운 겨울은 뭐예요? 음이요, 양이요? 계절로 보면 음의 계절이죠. 그러니까 양인 쌀은 추운 계절에 먹어서 음양이 무엇을 이루게? 조화를 이루게 돼 있죠. 이것이 대자연의 원리죠. 그렇잖아요. 자, 그 다음에 보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리를. 자, 보리는 가을에 나락을 베어내고 가을에 파종을 해요. 그래서 영하로 들어가기 싹이 나요.
한 겨울에는 크진 못하죠. 근데 그 추운 겨울에도 볼이 얼어 죽어도 와서 있어요, 없어요? 보리는 그 추운 눈 속에, 엄동산의 눈 속에서도 살아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뭐를 갖고 있어요? 찬 음기를 가질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자라서 추수를 언제 해요? 그 이듬해 초여름에 하죠. 하지 무렵에 하죠. 보리는 6월 말 7월 이렇게 한다. 그래서 그러면 그때 생산을 했다는 게 먹는 때가 언제? 더운 여름이죠. 더운 여름은 계절로는 양이요, 음이요? 양의 계절이죠. 그래서 음인 보리는 더운 여름에 먹어서 또 음양이 무엇을 이루는 구조예요? 조화를 이루는 구조죠. 그러니까 우리가 3, 40년 전으로 60, 70년 전으로 돌아가 보자 이거지. 여름에는 보리밥, 겨울에는 쌀밥을 먹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죠. 그때는 식량이 뭐 그렇게 우리가 돈이 많아서 막 수입할 때도 아니고 우리가 자급자족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그때는 당뇨병이라는 게 이렇게 흔했어요? 없었어요? 거의 없었죠. 당뇨병이라는 게 거의 없었어요. 여름에 보리밥, 겨울에 쌀밥 먹을 때는. 그 얘기는 바로 뭐냐? 우리가 식생활을 잘못해서 온 병이 당뇨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의 교육을 통해서 보면은요, 식생활만 개선해도 당뇨는 거의 대부분, 거의 90%가 이형 당뇨, 후천성 당뇨예요. 이건 내가 생활을 잘못해서 오는 거거든요. 그거는 식생활을 고치면 변화고 대부분 다 스스로 당뇨를 조절할 수 있더라. 그러니까 제 강의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당뇨를 다 극복하고 아주 편하게 살아요. 그 대신 식생활을 우리 이 조건에 맞게 해야 되죠. 우리는 지금 먹어서는 안 되는, 많이 먹어서는 안 되는 동물성 식품을 많이 하고, 그리고 낮엔 여름에라도 보리밥을 먹여야 돼요. 여름에도 전부 쌀도 남아도니까 쌀밥을 먹죠.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다 양으로 기울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전 시간에 얘기할 때 양쪽으로 몸이 뜨거워져서 양쪽으로 기울어지면 뭐라고 혈압 당뇨라 그랬죠. 네. 몸이 차가워서 음쪽으로 기울어지면 암이나 천식으로 갈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논리와 딱 맞아 떨어져야 안 떨어져요? 딱 떨어지죠. 그러니까 요새 왜 이렇게 당뇨가 많냐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요 식생활만 바꾸면, 그런데 그거를 서양식 논리로 해서 성분으로 이거를 설명을 하려면 무지하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를 먹어야 됐다, 뭐를 먹어야 됐다,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고, 연구를 하는 사람마다, 학자들마다, 의사들마다 전부 다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 그러니까 이거를 일반 국민들이나 소비자들은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근데 성질이라는 논리로 이걸 딱 정리를 하면은 간단해져 버리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현재 살고 있는 이 환경과 이 지형도 다 환경이 들어가죠. 여기에 맞지 않는 우리가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만 깨달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육이란 게 뭐 내가 당뇨를 고쳐주는, 뭐 혈압을 고쳐주는 의사는 아니지만 이 논리를 통해서 본인들이 깨닫기만 하면은 가서 식생활을 바꾸면은 당뇨나 혈압은 치료가 되더라고요. 뭐 그것이 100%는 아니겠지만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아유 그렇게 했더니 더 지금은 당뇨 걱정 안 해요. 혈압도 내려가서 이런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뭐가 정답이냐 이거예요. 뭐 그거는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자, 이제 채소를 한번 보겠습니다. 채소로 들어가 볼게요. 이것도 양과 음이 있어요. 자, 채소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러면 조물주는 이거를, 창조주는 어떻게 그러면 또 모양으로는 어떻게 구분을 해놨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쌀은요, 대체적으로 모양을 보면 이렇게 생겼죠. 그렇죠. 보리는 어떻게 생겼어요? 납작하고 가운데가 이렇게 줄이 가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 두 가지를 비교해도 왜 보리가 음이고 쌀이 양인지는 구분이 돼야 안 돼요? 연상이 됩니까?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조개를 얘기했고 뿔난 걸 얘기했죠. 자, 길고 뾰족하고 너부대한 것 중에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그거하고도 다 통하는 문제예요. 쌀은 이게 잘쪽하죠. 보리는 좀 납작하죠. 가운데 줄기가 있죠. 여기서 더 이상 음양의 구분이 필요합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느낌으로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리가 음이에요. 그래서 보리는 성분으로 따지면 강알칼리예요. 이미 성분으로 강알칼리라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음양의 표시를 이미 다 해준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쌀 하나를 더 좀 보충 설명을 할게요. 쌀도 음양이 있어. 이 쌀 자체에도 음양이 있어. 쌀이 크게 보면 양이지만
이 속에도 음양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쌀은 이 속 있죠, 속? 요것이 양이에요. 이 겉이 음이에요. 그러면 양이라는 건 뭔가 하면 이것은 열 에너지야. 열 에너지가 이제 뒤에 내가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하겠지만 열 에너지는 주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죠. 요 속에 있는 것이 쌀은 탄수화물이 주 성분이야. 그렇죠? 쌀을 싸고 있는 껍질 있죠? 요것은 음의 성분인데 여기에 비타민이나 무기질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런 걸 뭐라 그러는가 하면 요것은 열 에너지고 요것은 조절 에너지라 그래요. 요건 열 에너지, 조절 에너지는 제가 별도로 다른 그 챕터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완벽히 가지고 있는 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현미라 그러죠. 이것이 깎이지 안 나간 거를. 그리고 요거를 깎아버린 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백미라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현미는 우리 음양으로 설명하면 양과 음이 뭐예요? 조화를 이룬 제품이고, 백미는 양만 있고 음이 깎여져 나가 버린 거 아니에요. 음양이 뭐예요? 부조화죠. 그러니까 현미를 먹어야 건강하다는 얘기는 타당성이 있는 얘기예요. 음양이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우리 동양학의 병의 원인이 뭐예요? 음양이 부조화잖아요. 근데 이거는 조화가 깨진 거잖아요. 깎아버렸으니까. 이거를 성분으로 설명하려면 엄청 복잡해지는 거죠. 이게. 그게 뭐 쌀 껍질 속에 히친산이 어떻고 뭐도 또 이런 뭐 성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먹어 이것이 우리 몸에 들어 뭔 작용, 이건 설명을 해도 우리 일반 국민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조절 영양소와 열 영양소가 있는데 조절 영양소, 열 영양소를 같이 먹어야 우리 몸에서 조절이 돼서 건강한, 이것이 없이 이것만 들어가니까 결과적으로는 연료만 있고 엔진 오일이 없으면 자동차가 못 굴러가는 거 똑같은 거죠. 그게 고장난 것이 당뇨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설명해 주면 당뇨 환자들이 금방 쉽게 알아듣죠. 우리식으로 설명을 하면. 그래서 요건 이제 요 설명을 하나 더 덧붙이고 들어가고, 그냥 채소로 들어가요. 채소도 음양이 있는데, 채소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크게 뭐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겠지만은 뿌리 채소와 잎 채소가 주죠. 그렇잖아요. 엽채류와 근채류가 주라고요. 물론 과채류도 있긴 하지만은 일단 큰 것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면 채소 중에 뿌리 채소와 잎 채소인데, 여러분들이 한번 논리적으로 한번 세고, 뭐 뿌리 채소가 양일까요? 잎 채소가 양일까요? 밖으로 나온 게 양이에요. 일반적으로 보면 땅 속에 들어가 있는 게 양이에요. 네. 양. 땅 속에 있는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자, 그래서 뭐 이거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요거를 제가 논리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는데, 이거는 답이 다 이미 자연의 이치 속에 들어있어요. 제가 이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이제 여러분들이 공감을 하면 박수를 쳐도 됩니다. 여기에 이렇게 식물이 있어요. 그러면 식물이라고 하는 것은 뿌리 없는 식물이 있나요? 없죠. 뿌리 없는 나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밖으로 나온 것을, 나온 부분이, 이건 나온 부분이죠? 이건 나오고, 이게 뿌리는 붙였어요, 안 붙였어요? 이 얘를 이름을 붙인다면 나오고 붙인 것이지.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거 길어요, 안 길어요? 그래서 나온 거에 나자와 붙인 거에 무자를 따니까 뭐가 돼요? 그래서 나무예요. 이거 처음 들어요? 두 번째 들어요? 근데 왜 가만히 있어요? 이게 우리는 지금 우리가 쓰고 있으면서도 이게 뭔 말인지를 모르고 쓰는 게, 그냥 나무니까 이름이 나무인 줄 알아요. 자, 우리가 딸을 낳는데 예뻐. 그럼 뭐라고 지었어, 옛날에? 예쁘니? 이렇게 짓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나오고 붙였으니까 나무다 그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 좀 잘 안 믿을 거예요. 그럼 내가 증거를 하나 대드릴게요. 또 다른 걸로. 여러분들이 여기 서울에 살아요. 서울에서 내가 씻고 먹고 매일 우리가 일상생활을 해야 되죠? 그러면 다 물에 의해 가지고 씻겨서 내려가요. 그 물이 어디로 가나요? 자, 우선은 개천으로 해서, 뭐 저쪽 시내 사는 사람은 청계천으로 해서 한강으로 해갖고, 그래가지고 어디로 다 나가요? 바다로 가죠. 인천 앞바다로 가죠.
그럼 바다는 서울서 내려온 물은 깨끗하다, 더럽다고 안 받고 저기 청평에서 내려오면 깨끗하다고 받아요? 무조건 다 받아들여요? 다 받아들이니까 이름이 뭐예요? 바다. 얼마나 쉬워요. 다 받아들이니까 바다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바다라고 하니까 그 자체가 바다인 줄만 알지 왜 바다인가는 생각을 안 해요. 바다는 물을 사용합니까? 안 사용합니까? 사용 안 하죠. 그래서 해불양수라 그래. 바다는 물을 사용하지 않는다. 다 받아들인다 그 말이죠.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말이 또 신뢰가 안 가면 또 하나 증명을 해드릴게. 여성들은 어머니죠. 어머니는 어머니뿐이 아니에요. 동물들도 예를 들어 닭이라고 비유해볼게요. 어미 닭은 새끼 병아리를 비좁다고 내쫓아요. 다 품속에 안아요. 다 품죠? 네. 처음에는 다 들어가. 조금 크다 보면 이제 벌어지지. 네. 나중에 늦게 오는 놈은 들어와 못 들어와. 못 들어오면은 앞에 머리라도 어미닭 앞에다가 막 쳐박아도 그럼 어떻게든 끌어안으려고 그러지 하나 내치지 않죠. 네. 그게 어미의 성질이야. 어미는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는 열 자식이라도 다 받아들이는 게 어머니야. 그러면 자, 여기 어머니가 있어. 여기 자식이 열이야. 이건 자식이에요. 이게 사람 인자가 이게 자식으로 봐야 됩니다. 자, 어머니가 열 자식을 다 받아들이듯이, 자, 이거 보세요. 물을 싹 받아들이는데 그거 어때요? 바다죠? 그래서 이게 뭔해요? 이래도 아니에요? 그럼 바다해잖아요. 그럼 받아들이는 게 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어미모자를 왜 어미모자를 왜 바다해자를 이렇게 쓰냐? 어머니가 왜 들어가냐 그지? 어미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든 동물이든 모든 어미는 지 새끼를 다 받아들이는 것이 어머니. 그러듯이 모든 물을 싹 받아들이는 것이 바다다. 그래 바다해자 이렇게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다라는 말이 내가 얘기한 그 바다하고 같아요, 틀려요? 같은 거죠. 자, 그러면 나오고 붙였는데 이 식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면 태양을 받죠. 태양을 받잖아요. 네. 태양의 기운을 받아서 우리가 하는 작용을 무슨 작용이라 그래요? 광합성 작용이라 그래요. 광합성 작용. 광합성 작용이라고 하는데 이 태양은 이건 따로 한 꼭지를 설명을 해야 돼요. 요 내용은 그거는 따로 한번 설명을 하고 요거 끝나고 나도 한번 설명을 할게요. 광합성 작용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자연의 이치는 똑같은 거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집에 개가 있어요. 비유를 제가 개가 있는데 암캐가 있어요. 그러면 동네에서 요새는 개를 다 묶어놓고 키우잖아요. 어떤 암캐가 하나 잘못되고 풀어져 갖고 돌아다니는 경우 있잖아요. 암캐가 풀어져 갖고 왔어요. 그러면 같은 암캐끼리 만나면 같은 암캐라고 사이좋게 놀아요, 싸워요? 싸웁니다. 근데 숙해가 오면 절대 안 싸웁니다. 절대 안 싸우거든요. 반대로 이제 우리 집에 숙해가 있어. 근데 숙해가 동네에서 한 마리 풀어져 갖고 왔어요. 숙해끼리 만나면 어때요? 살벌하게 싸워. 어디 내 영역을 침범했냐 이거지. 살벌히 싸우거든요. 근데 만약에 반대로 동네에서 암캐가 한 마리 풀어져 갖고 왔다 그러면 어떻게 돼? 난리가 나. 우리 집 숙해 그날 미쳐버리는 날이야. 좋아가지고 지 먹던 밥을 먹어도요 타치를 안. 만약에 그걸 숙해가 먹었다면 난리가 납니다. 암캐가 먹으면요 더 먹어라 하고 그 암캐를 끌어안고 핥고 난리가 납니다. 좋아가지고. 이게 음양은 서로 땡겨요, 끌어요? 땡기죠. 여기 여성분들 있지만 혹시 여성끼리 혼인해서 애기 낳고 사는 사람들 주변에서 봤어요? 없어요. 다 남자하고 혼인하죠? 자, 남자는 누구하고 해? 여자하고 하지. 왜? 원초적으로 끌리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음양의 관계는 서로 끌어당기게 돼. 그러면 돼. 이것이 자연의 이치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요것은 야 이름이 뭔 양이에요? 태양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양이죠. 이 식물의 음이야 야를 땡겨요? 양이야 땡기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밖으로 나와 있는 식물은 음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 논리를 이 원리를 이해를 못하면
이걸 양으로 생각하고 몸이 찬 사람들이 저게 양이라고 생각하고 먹으면 몸이 더 차져버리지. 그럼 병이 도저히 안 져요. 도지는 거예요. 암 환자는요, 이걸 많이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원리를 생각을 해보라고. 이 원리를 모르고 산양초 효소 발효액을 어떻게 담아요? 이 원리를 모르고 어떻게 약선 요리를 얘기해요? 못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이게 기본 바탕이 깔려 있어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자, 요거 땅은 음이죠. 음 아니에요? 네. 그러면 땅 속에 묻혀 있는 이 뿌리는 요놈이 양이야, 이 음이 수용을 하겠어요? 음이야, 수용을 하겠어요? 양이요. 양이야, 수용을 하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몸이 찬 사람들은 뭐를 먹어줘야 돼? 뿌리 채소를 먹어줘야지. 저도 원래 몸이 찼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원리를 깨닫고 뿌리 채소를 한 3년 동안 집중적으로 몸이 따뜻해. 지금은 아주 몸이 따뜻해졌죠. 저는 지금 겨울이라도 발을 내놓고 잘 정도로 발이 따뜻해요. 그전에는 발이 찼었거든요. 몸으로 완전히 바꿔버린 겁니다, 지금. 식생활을 통해서. 이 자연, 이 치유법을 통해 몸을 완전히 바꾼 거거든요. 그전에는 때만 되면 감기가 들어요. 지금은 1년 내로 거의 감기라는 거 모르고 살죠. 이게 다 식생활로 가능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뭔가 하면 이 땅속에 묻힌 것은 양인데, 그러면 우리가 왜 다른 것들은 다 비슷하게 해놨는데 이것만 거꾸로 반대로 뒤집어 놔가지고 이게 좀 헷갈리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조물주한테 좀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따졌겠어요? 따져야죠. 제가 따졌죠. 조물주는 어떻게 답변을 하겠어요? 제가 깨달지를 못한 거죠. 제가 깨닫고 나니까 어떻게 다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의 식생활 중에서 가장 식물성 중에 우리하고 친근한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채소 중에. 무하고 배추가 있죠. 그렇잖아요. 배추도 뿌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뿌리가 작지, 그 대신. 자, 무는 뭐 먹으려고 그래요? 무는 주로 뿌리를 먹으려고 하는 거죠? 자, 근데 이 뿌리는 잘 보세요. 남자 심볼이에요, 여자 심볼이에요? 양이에요, 음이에요? 이제 보이기 시작하나요? 이렇게 보니까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죠? 자, 그러면은 자, 이제 배추를 쪼개놓으면 이렇게 보이죠? 그렇잖아요. 배추 상징이잖아요, 이게. 그러면 이거를 보면은 이거는 여자 심볼이에요, 남자 심볼이에요? 조물주는요, 윤리성이 없어요. 있는 그대로를 표현해 놓은 거예요. 이건 여자 상징이죠? 여자는 음이요, 양이요? 그러니까 배추가 음이라는 거를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배추나 무를 이런 차원에서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본 거죠. 그러니까 조물주는 내가 모든 걸, 이것뿐이 아니에요. 앞으로 제 강의를 쭉 들어보시면 이게 뿐이 아니라 조물주는 모든 우리가 먹는 거에 대해서 우리한테 예시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도 아직 다 읽었다고 보장을 못하죠. 그 중에 이것이 1000분의 1인지 10,000분의 1인지 100분의 1인지는 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어왔던 것들을 논리적으로 이런 눈으로, 음양의 이치로 보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무라고 하는 것은 양이다, 그런 얘기예요. 뿌리는, 이것도 잎은 음이겠죠. 배추도 음이지만 배추 뿌리는 양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로 먹는 것이 무에서는 뿌리고 배추에서는 잎이잖아요. 이렇게 이제 본다. 자, 그러면 이런 논리로 우리가 이제 김장을 한번 보자, 이게. 자, 김장을 하는데, 자, 김장을 언제 먹으려고 담죠? 겨울에. 자, 배추를 많이 담아요, 무를 많이 담아요? 주로 배추김치 많이 담죠. 배추는 음이에요, 양이에요? 여기서 배웠죠? 음이죠. 언제 먹으려고? 겨울에. 겨울이 음이에요, 양이에요? 계절로. 자, 음인 계절에 음인 배추를 먹으면 더 추워요, 안 추워요? 논리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배추를 어떻게 담는가를 지금부터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고 우리가 입으로 김치를 한번 담아보자, 이게요. 자, 배추김치 담으려면 배추 자체는 음이에요. 자, 거기에 대해 죽을 씁니까, 안 씁니까? 죽을 쓰죠? 네. 쌀죽, 보리죽. 그렇죠. 여기서 찹쌀은 양이에요, 음이에요? 양이죠?
자, 거기다가 무 썰어 넣어요, 안 썰어 넣어요? 양념 썰어 넣죠? 양의 의미예요. 고춧가루, 생강, 마늘, 젓국도 고기 달인 거니까 양. 젓국 넣잖아요. 다 양이죠. 그래서 본 재료만 음이고 들어가는 모든 양념은 양이니까 음양이 무엇을 이뤘어? 조화를 이뤘죠. 그러니까 우리는 김치를 뭐라 그래? 배추김치를 여기 무하고 배추김치를 한다면 배추김치는 50대 50으로 합해졌기 때문에 이거를 뭐라고 우리는 완전식품이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무를 보겠습니다. 무 자체는 깍두기를 담는다고 하면 무는 뿌리니까 양이죠. 고춧가루, 생강, 마늘도, 젓국도 양. 이거는 재료 전체가 양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거 한 접시하고 이거 한 접시를 먹었으면 150대 50으로 뭐를 많이 먹었어? 양을 많이 먹었죠? 이걸 언제 먹어? 겨울에. 겨울은 음이죠? 그래서 음과 양이 무엇을 이루어? 조화를 이루어. 이렇게 위대한 자연의 질서와 철학이 우리의 전통식품 속에 들어있어요. 근데 이거를 지금까지 누가 논리적으로 설명을 못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추김치를 하나 설명을 하려면 이렇게 설명을 해야만 완벽한 김치의 설명이 되는데 이 김치가 갖고 있는 성분이 뭐 예를 들어서 뭐 미네랄이 뭐가 어쩌고 젖산이 어떻고 발효액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은 배추를 이거를 제가 볼 때는 10분의 1도 설명을 못 한다고 봐요. 우리의 전통식품은 우리의 시각으로 설명을 해야지 서양의 시각이나 서양의 잣대로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 우리는 과거에 성분으로 이걸 발전시켜 온 게 아니에요. 전부 성질을 통해서 이러한 성질을 갖고 있으니까 이러한 성질을 가진 것은 어떻게 조리해서 먹고 어떤 사람이 먹어야 되고 어떤 계절에 먹어야 된다고 만들어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것이 우리 전통식품의 우리의 식생활이었다고 말이죠.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전통식품에 관련된 이거는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건 어디서 책에서 보고 베낀 내용이 아니에요. 제가 주역을 공부하고 한문학을 통해서 우리의 식생활을 그런 논리로 한번 정리를 해본 겁니다. 어때 공감이 좀 가시나요? 네. 예. 자, 그러면 여기에 이어가지고 이제 하나 아까 여기서 나온 요거를 한 꼭지를 더 좀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뭔 얘기인가 하면요. 우리가 식물을 얘기할 때 어떤 거를 얘기를 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가 어떤 식물이 자라려 그러면은 조건이 갖춰져야 되죠. 네. 자, 우선 뭐가 있어야 돼요? 흙이 있어야, 당연히 흙이 있어야 되죠. 자, 흙이 있어야 돼. 흙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돼요? 햇볕이 있어야 되죠. 또 뭐가 있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 되죠. 또 뭐가 있어야 돼요? 공기가 있어야 되죠. 그러면 요 얘기는 바로 뭔가 하면요. 이거를 우리의 태극기 안에 들어있어요. 이게. 천지창조의 원리가 우리 태극기 안에 있더라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우리는 아까 태극을 이렇게 표시했어요. 이것은 음이고 양이에요. 자, 이거를 다시 네 가지로 쪼개면 음양이 사상이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태극기 주변에 이렇게 지금 붙어 있죠.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자, 또 여기는 이렇게 붙어 있죠. 요거를 뭐라 그런가 하면 이거를 건 그래요. 건이라는 건 하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곤 그래요. 이건 감 그러고 이건 니 그러거든요. 건곤감니 그래요. 자, 이거를 물리적으로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건이라는 것은 이거는 천문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됩니다. 물리적으로 얘기하면 하늘이라는 것이 실체가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들 하늘을 설명을 할 때 또 어디에서도 한번 또 나오겠지만 이제 복습이 되더라도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하늘을 설명을 할 때 어디부터가 하늘이에요?
지상 몇 메타부터가 하늘이냐? 그거 좀 어디에 나와 있는 게 없죠? 하늘이 지상 몇 메타라고 우리가 그렇게 하늘 하면서도 하늘이 어디에 붙어서 하늘이라는 기준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늘은 어디부터가 하늘이냐? 동양에서는 이렇게 규정을 했어. 사람이라는 게 아까 두 가지가 있었죠. 요런 사람, 요건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이거나 똑같은 사람인데 요것은 사람인으로 쓰고 요것은 큰 대자로 쓰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하면 큰 대자잖아요. 이렇게 쓰는데 요것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머리 위에서부터가 하늘이라고 규정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 천이에요? 이게 하늘천이잖아요. 어디부터가 하늘이요? 내 머리 위에서부터가 하늘이야. 그러니까 하늘은 내가 받고 다니는 거예요? 이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늘은 이고 다니니까 이다의 명사형이 뭐예요? 임이지. 그러니까 뭔 임이요? 그래서 하느님이에요. 명쾌하지. 우리말 속에 다 진리가 들어있지. 그건 나중에 따로도 설명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하늘인데, 그럼 하늘은 구체적으로 뭘로 돼? 내 머리 위에는 뭘로 돼 있어? 꽉 차 있어? 공기죠. 물리적으로는 공기가 하늘이에요. 건이 공기다는 얘기지. 자, 이건 고는 땅이죠? 흙이죠? 이게 땅이니까 흙 아니에요? 흙. 자, 감은 뭐예요? 이게 물이죠. 자, 아까 천문학에서는 요것이 하늘이고, 요것이 땅이고, 요것이 달이고, 요것이 태양이에요. 태양. 그러면 아까 이제 물리적으로는 공기와 흙과 이건 물이죠? 이건 뭐예요? 불이죠. 태양은 불이잖아요. 이 중에서 하나만 없어도 식물이 성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식으로 표현해 놓은 것이 뭐예요? 이것이 지예요. 요것이 수지요. 요것이 화지요. 요것이 뭐예요? 공기가 이동한 바람이지. 그래서 지수화풍이에요. 그러니까 서양에서 이 얘기한, 그래서 요 흙과 불과, 이건 해는 불이죠. 물과 공기는 이것이 현대 물리학에서 물질의 사원소예요. 이거는 탈레스가 한 말이에요. 기원전에. 이게 현대 물리학의 핵심 내용이에요. 여기에서 한 가지라도 없으면은 물질이 만들어지지 않아. 이게 물질의 사원소다 이거지. 그래서 이렇게 이 얘기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설명을 했죠. 그래서 여기에서 한 가지라도 없으면은 물질이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지수화풍이다. 그냥 표현 방법만 틀린 거예요. 동양에서는 지수화풍이라고 했고 서양에서는 공기와 흙과 물과 불이라고 한 것뿐이에요. 논리적으로. 이거는 뭐 현대 물리학이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요 논리에 대해서는. 그러면 아까 얘기한 요 나무가 한번 성분 한번 보라 이거지. 자, 여기에 태양이 떠 있죠? 이 속에는 물이 흐르고 있죠? 이건 흙이죠? 이건 공기죠. 자, 불과 물과 흙과 공기 똑같죠. 이 작용에 의해서 이 식물이 자라고 결과적으로는 자라서 열매도 맺고 뭐도 하는 과정이 다 요거죠. 그러잖아요. 이것을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이 내용들은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설명을 했어요. 처음에는 물리대 교수들한테는 강의를 한번 했는데 처음에는 이게 양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논리를 설명을 하고 이게 양인 불일 이게 음이기 때문에 불을 받아들입니다. 근데 무릎을 딱 치면서 그래서 식물의 입이 알칼리네요. 그래. 그분들은 알칼리 산성으로 했지 이 음양론을 대비를 안 했는데 이 음양론을 배워서 자기네들이 현대 과학으로 한 거하고 딱 매칭을 시키니까 무릎을 치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알칼리성일 수밖에 없네요. 그렇잖아요. 이거는 자연의 질서이기 때문에 제 이야기보다 자연의 질서입니다. 이거는 제 그냥 주장이나 제 논리가 아니에요. 이건 자연의 질서를 제가 발견해서 여러분들한테 이 자연의 질서가 이렇게 돌아갔고 이렇게 이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거하고도 딱 맞아 떨어져 이치가요.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식물성과 음양론까지 한번 해봤습니다.